한국경제신문은 홍해 리스크로 글로벌 해운 기업들이 잇따라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사인 AP 몰러 머스크는 미국의 연합군 함대 조직에도 현지 시간 19일 홍해 운항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아프리카 일대를 우회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57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치는 우회로는 홍해를 거치는 수에즈 운하항로 대비 7일에서 10일이 더 소요되고 최소 $100만 비용이 추가됩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연료 소모량도 늘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신흥국 주식 상장지수 펀드 ETF의 수익률이 중국 투자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중국 자체의 성장 동력도 약해지자 중국 증시는 부진합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최근에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5.9%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안 좋다 보니 중국 주식에도 투자하는 신흥국 ETF의 올해 수익률도 대체로 한 자릿수로 미진합니다. 뱅가드 신흥국 ETF가 올해 들어서 3.8%, 아이셰어즈 MSCI 신흥국 ETF도 상승률이 6.33%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 등에 투자하는 컬럼비아 중국 제외 신흥시장 ETF의 수익률이 올 들어서 19일까지 14.9% 올랐고요. 또 아이셰어즈 MSCI 중국 제외 신흥시장 ETF도 14.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ETF 분석업체인 ETF닷컴은 지난해부터 지정학적 위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투자를 다각화하는 펀드 매니저가 늘어났다며 침체 우려가 있는 중국 대신 신흥국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은 유럽연합이 3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새로운 이민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지중해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발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EU 회원국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부담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일부가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경우 다른 회원국이 일정 수의 난민을 분담해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난민 수용을 거부할 경우 난민 신청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난민 한 명당 2만 유로, 우리 돈 약 3천만 원을 EU 기금에 내야 합니다. 또 EU의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난민 신청자의 입국 전 심사 절차를 최대 7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로 난민 신청자들은 이주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고통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일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매출 2조 1,102억 원과 영업이익 4,612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자 전환은 여객 부문이 이끌었습니다. 올해 인천공항공사를 이용한 여객은 5,595만 명으로 대비해서 2.1%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동남아 노선이 회복세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을 찾은 여객은 올해 1,34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에는 공항 이용객이 7,100만 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132만 명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의 급여액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566만 원, 15.5% 증가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 근로자는 131만 7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는 17.3% 늘었습니다. 억대 연봉자는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해서 2021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3%에서 지난해 6.4%로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는 2024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분석 보도했습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오르고 표준지는 1.1% 상승합니다. 상승률로 치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시세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등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3월에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